국어 강사 이투스 금진쌤이에요. 독서 지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풀이 영상 올립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15, 16번 문제를 포함한 2024학년도 11월 수능 지문 읽고 문제 해설해드릴게요.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을 것이므로 저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한비자라는 화제에 대해서 먼저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책 이름이 있고요. 여기서는 사람인데 중국 전국시대 인물인 한비자는 그 시기가 여러 나라가 패권을 누가 승자임을 다투는지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그의 사상, 엄격한 법치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꾀하고자 했고요. 그 사상의 근거는 노자에 있습니다.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면모는 한배자의 해로나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 노자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인데요. 자, 여기서 도라는 개념어가 나왔기에 한비자가 나왔기에 표시를 한번 해봅니다. 한비자는 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도는 일단 노자에서 만물 생성의 근원인데요. 도를 천지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비자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드러난다고 보았는데 실패를 판가름짓는 척도가 도다. 도는 천지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로서 모든 현상은 이 도에 따라 일어난다. 한비자는 노자에 지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면서 그 도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한비자가. 도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일정한 곳에 있지 않고요. 도는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때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서 이 항상성이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도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불변이라는 말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럴 수 없습니다.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도는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질은 가변성인데 이것이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고 또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모든의 근거가 되려면 한 곳에만 머물면 안 되죠. 이러한 도의 가변성,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정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한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한비자라는 개념어, 도, 또 도, 그리고 이 도의 근거에서 법을 세워야 한다. 한비자는 욕망에 대한 견해를 노자와 같이 보는 측면도 있고 달리 보는 측면도 있어서 여기 욕망이란 개념어도 추가해서 기호를 했어요.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았는데 이는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자의 도에서도 이것은 판단의 근거였으나 법칙의 통합이란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된 거죠. 자, 앞에서 도는 항상성, 항상 존재한 것이었는데 항상 존재한 도는 포괄한다. 자, 여기 통합이란 말 포괄로 바뀌었죠.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시비 판단,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도라고 했죠. 이러한 도의 근거에 의해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비자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욕망을 떼어? 아니요.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해요. 법의 근거가 도예요. 이 가의 글에서는 한비자라는 한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 집중 서술했다면 나의 글에서는 세 명의 학자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유학자들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도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책으로 펴내는데요. 자,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해서 노자 주석을 전개합니다.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 중앙 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때 유학자이자 개혁사상가인 왕한석, 송나라 초기의 인물인데요. 노자주를 저술했습니다. 왕한석은 이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이라고 보았고 기라고 지칭합니다. 기의 작용에 의해서 사물이 형성되고 기가 변하듯 현상세계도 변한다고 했어요. 인위적인 걸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난다고 보았던 노자를 비판했어요. 그와 달리 인간의 갭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 왕한석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면서 그의 책 노자주가 나오는데 왕한석은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을 했어요. 지칭을 기라고 했죠. 도라고 대체해도 됩니다.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도의 작용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사물이 형성되는 근거가 도인데 기가 변화하듯 현상세계도 변화하고요. 노자를 비판한 왕언석이에요. 자, 근데 이 노자에서는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면 그와 다른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 이것은 유학의 실질적인 측면과 결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송나라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인데 명칭이 도교라고 달라졌어요. 왜냐?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도가 사상을 받아들인 거죠. 오징은 도교를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도교가 잘못된 가르침을 펴고 있기에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도교의 시조인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는데 이 도를 유학 이념과 관련 지으면서 도를 오징은 현실화한 것이다.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만물이 생성된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다시 한번 원나라에 이르러 도교는 체계화되긴 했으나 오징에게는 그것이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고 도교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기에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와 다르지 않다. 그것을 밝히고자 그의 책에서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지었고 보면 있는 그대로의 노자가 아니라 노자 책이 아니라 일부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구성체제를 재편하기도 하면서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이치를 내재한 것인데 이것이 현실화하여서 천지만물이 생성된다. 만물의 근원이잖아요. 이것이 현실화하여서 천지만물이 생성됩니다. 유학의 인이예지. 이것이 도의 세태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봤어요. 인간이 따라야 할 규범과 질서마저도 도가 현실화한 것이래요.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에 설해가 등장합니다. 설해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데요. 노자 사상, 도라는 용어 대신에 노자 언급되지만 여기를 도라고 해도 되죠. 명나라가 들어선 유학과 도가 앞에선 도교였으나 여기는 사상적인 측면으로 도가라고 한 겁니다.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노자 집회를 저술하는데요.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이 앞선 입장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해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의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게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유학자들은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한 것이죠. 이것도 오해죠. 이것을 불식, 없애야 한다는 게 설의 입장이에요.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 도덕 본성과 그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도가 뭐예요? 본성이자 근거입니다.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이 유학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요. 그런데 노자에서 인이라는 이 유학 이념을 비판한 이유는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1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요. 오히려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게 도고요. 누가 왕한석이 그렇게 보았고 여기서도 도는 모든 이치를 내재하면서 근원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게 도인 거죠. 이거는 두 사람의 입장과 다 상반됩니다. 인간사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인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일단 규범에 대해서 왕한석은 인간이 제정한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틀리고 규범에 대해서 오징은 현실화한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이 입장은 왕한석이 아니라 오징을 지지하죠. 도는 현상세계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일과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이었던 도가 바로 현상세계의 변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죠. 왕한석. 그리고 여기서 오징도 현실화하여서 천지만물이 생성되니까 도가 현상세계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에 이 역시도 오징은 동의할 거예요.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세계가 변하는데 여기 그대로 갖고 왔죠. 현실사회 변화에 따라 인간사회 규범도 변해야 한다. 여기 인간사회의 규범이 현실사회 변화에 따라서 새로워져야 한다. 누구 견해로 적절해요? 왕한석이 찬성한 거죠. 그런데 오징은 불변하는 도예요. 그리고 규범이 도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보았지 이 규범을 바꿔야 한다. 변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불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오징 찬성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왕한석은 기억에 동의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건 맞죠? 그렇다고 니은에 동의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보면 동의하지 않죠. 왕은석은 니은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리을에는요, 동의해요. 이게 틀렸죠. 왕은석은 디귿에 동의해요. 리을에는 역시 동의해요. 이 부분이 틀렸죠. 오징은 기역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그렇죠? 동의하지 않죠. 오징은 니은에 동의하고 디귿에는요. 디귿에도 동의하죠. 자, 이러한 유형은 2015학년도 6평에서도 경국대전 그 지문과 연관짓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으로 가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보기 견해를 정리를 하면서 선지로 넘어갈게요.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고자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인이란 칙을 지었는데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유학의 실용적인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다.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무엇일까요? 이것이 유학 사상이겠죠.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판하는 것은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 주석자들 또한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을 비판한 그는 또 비판했죠. 무엇을? 노자를.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왕부제의 견해인데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했고 노자의 본래 뜻을 펴더니 노자 사상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 어때요? 없애야 한다고 보았죠. 근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자, 한비자가 어떻게 말했어요? 자,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나? 법치 사상을 얘기했죠. 그렇기에 왕부지는 한분비자에 대해서는 어때요? 수긍할 것이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잖아요. 수긍할 것이다.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 이것이 소극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때요? 비판했으니까 부정적으로 본 거 맞죠? 자, 왕한석이 사회 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했다. 자, 왕한석 역시 유학 기본 활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말했어요? 자, 실천적인 측면을 주장을 했죠. 그렇기에 여기서 보면 왕부지는 왕한석에 대해서 어때요? 긍정할 것이다. 이 사람도 활용하고 왕한석도 유학의 실천적인 측면을 얘기했기에 긍정할 것이다.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쵸? 근데 오징이 어때요?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했잖아요. 재편했잖아요. 그것은 잘못일 것이다. 왜요? 여기서 보면 주석자들에 대해서도 비판했기 때문에 오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자,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이 바로 여기서 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학이 오징은 어때요? 유학의 인이 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러한 오징의 입장에 대해서 왕부지는 비판할 거예요. 여기 비판했다 그대로 나왔죠.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냈더니 이게 어때요?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에는 어때요?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죠. 그런 설의 입장에 유학의 실용적인 가치를 부각하고 있나요? 자, 유학의 실용적 가치는 왕부지가 얘기한 거지 설애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 틀렸습니다. 설애는 유학의 실용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기존의 노자에 대한 오해를 떼고자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문 얽힌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읽었던 지문은 바로 수특의 연계 지문이에요. 수특에서는 한비자뿐만 아니라 마키아벨리도 언급을 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의 견해를 드러냈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한비자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 셋이 나왔죠. 그 점은 뭐냐면 연계 지문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놓고 시험에 나오면 반가운 거죠. 한비자가 아니라 마키아벨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나왔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익숙했던 한비자가 도에 대한 견해가 있었고 그 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저서를 서술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 점은 반갑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의 유사함이 16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에도 나왔는데 노자의 견해를 밝혔고 여기서는 도가 아니라 명을 얘기했죠. 소규모의 원시 공동체 사회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 사회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것이므로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개입을 배제했던 것이 노자이므로 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다면 2016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를 참고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꼭 고3 혹은 N수생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두루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사한 소재까지도 언급해드리는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영상들 앞으로 올릴 테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한테 힘이, 다음에도 올라올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